한 달만 기다려라. 예, 한 달만 엄마가 기다려라.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올게. 예, 저는 그래서 아빠랑 살면서 한 달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루 손꼽아 기다렸죠. 한 달째가 됐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예, 저는 계속 문 밖에 앞에 되돌아갔는데 문 밖에서 계속 이렇게 길을 항상 보거든요. 엄마가 혹시 오나. 예, 혹시 이렇게 여자가 걸어오면은 엄마일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때가 8살에서 10살. 예, 10살 이때였죠. 먹을 거는 있었어요, 집에? 없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 꽃페달도 유미카의 이흠입니다. 오늘도 또 저희 유미카에서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아우지에서 온 청년 조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지. 네. 아우지란 말만 들어도 왠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지명인데요. 그렇죠. 아우지 탄광에서 왔다 하기에는 너무 얼굴 인상이 좋아서 전혀 고생한 느낌이 안 드는데 네. 진짜 아우지에 있었습니까? 네, 아우지에 있었고요. 제가 네. 아우지 탕화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얀데 그러네. 그 대신 아우지 탕광에 제가 석탄 훔치러는 많이 다녔죠. 그렇지. 네네. 석탄을 훔쳐가지고 팔아서 맞습니다. 쌀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쌀도 사 먹고 땔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아우지 대부분이 다 광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아우지라는 곳이 그 지금 행정 명칭으로는 경흥군이에요. 그 그렇죠. 전에는 은덕군이었고 여기가 나름 그 산업시설이 꽤 많아요. 이게 아우지 탄광, 정식 명칭은 6.13 탄광이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군수공장도 2개나 있고 화학공장도 있고 거기에 기반시설 공장들이 한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아우지 탄광은 대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탄광의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냥 여기서 보통 대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지는 정말 가난함, 국군포로들도 많고 북한에서 정말 내쳐진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고장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한국에 와서야 들었어요. 몰랐어요. 아우지 있어도? 몰랐죠. 근데 와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랬나 고 제가 좀 찾아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못 사는 동네인데 원래 북한은 못 사는 동네가 워낙 많잖아요. 그치. 근데 또 아우지는 우리 한반도 지대 가장 또 북쪽에 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오지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냥 못 사는 동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일 씨는 아우지에서 태어나서 쭉 아우지에서 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함경북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부모님들이 성분이 안 좋아서 아우지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우지에서 태어나신 분 맞는데 저희 아버지는 청진 사람이에요. 청진 사람인데 군대 갔다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북에서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집단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 걸렸구만. 그래서 집단 배치를 그냥 그 아오지에 있는 그 은덕에 있는 공장으로 집단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진 사람이 아오지에 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노동청 같은 데서 이렇게. 그래서 출신 성분은 뭐 그냥 평민?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운이 안 좋았구만. 네. 그렇죠. 그렇죠. 집단 배치에 걸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시키고 아니 그냥 집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걸 또 집단 무리 배치해서 강산을 싹 다 보내면은 야 인생이 진짜 내 멋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북한 땅인 것 같아요. 북한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게 가장 단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아우지에 살다가 어떻게 돼서 국경을 넘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제가 워낙 배가 고프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88년생이니까 고난의 행군 때가 한 김일성이 죽으면서 94, 95년 이때 막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때였는데 그 고난의 행군 워낙 어려우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러다 어머니가 제가 4인 가족이라서 누나가 있거든요. 네, 어머니가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서 한 달 있다 오겠다. 왜냐면 그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셨어요.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엄마가 기다려라.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올게. 저는 그래서 아빠랑 살면서
한 달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루 손꼽아 기다렸죠. 한 달째가 됐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예, 저는 계속 문 밖에 앞에 되돌아갔는데 문 밖에서 계속 이렇게 길을 항상 보거든요. 엄마가 혹시 오나. 예, 혹시 이렇게 여자가 걸어오면은 엄마일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 4달, 1년 지나고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어머. 그러면은 2년 네. 동안에 내내 바깥에 앉아서 그렇죠. 길거리에서 언제 우리 엄마가 올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겠네. 그렇죠. 예. 아유, 그때가 그때가 8살에서 아이고, 10살. 예, 10살 요때였죠. 10살, 11살 요때. 먹을 거는 있었어요, 집에? 없었죠. 그때는 먹을 거라고는 뭐 다들 그랬듯이 음. 그냥 풀떼기에 쌀알이 몇 알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였죠, 사실은. 산에 가서 풀을 캐다가 밥솥에 넣고 그냥 예. 가마솥에 넣고 예. 거기다 쌀 조금 넣어서 그냥 그렇죠. 예. 뭐 배추뿌리, 뭐 풀뿌리, 때로는 나무 껍질, 나무 껍질도 예, 먹었어요. 송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송진을 한때 많이 먹었어요. 소나무 껍질 아이고야.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얇은 껍질 어. 있어요. 그거를 양재물에 끓여서 어떡하냐. 막 몇 시간을 끓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서 그럼 좀 찰기가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밀가루 조금 넣고 이제 이렇게 떡을 쳐서 이렇게 먹는데 그게 송진떡이라고 하거든요. 소나무 껍질 떡이라는 게 그런 거네. 그게 송진떡이. 예. 그것도 시장에서도 또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것도? 그럼요. 어머. 왜냐면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예. 근데 송진떡은 그나마 나은 것 같죠. 왜냐면 그래도 좀 찰기가 좀 있고 나름 그래도 떡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예. 근데 그 고난해군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냥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 예. 어린 나이에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달만 기다려다오 하고 떠나가신 엄마가 얼마 만에 소식이 닿았습니까? 2년 만에. 예. 한 2년 한 6개월 만에. 예. 그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공장 합숙소가 있거든요. 기숙사죠. 거기서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근데 보통 저한테 오는 손님이 없거든요. 그쵸, 애긴데. 예, 애기이면서도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척의 왕래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손님이 없는데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해서 친척이래요. 내려가 봤죠, 1층으로. 근데 이렇게 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소리를 알 듯 말 듯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저녁이었거든요. 얼굴도 희미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이제 엄마인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되게 기분이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늘 2년 기다리던 6개월 말을 만에. 2년 만에 보니까 목소리도 제가 잊은 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엄마가 왔구나. 예, 엄마가 왔구나. 그렇게 만났죠, 엄마를. 그럼 2년 6개월 만에 어머니가 중국 가셨다가 아들 생각에 아들 보러 넘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2년 동안 사실은 계속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그동안 몇 번을 북송되기도 하고 잡히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잡힌 모습으로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맞아. 예, 잡혀서 아들에게 나타나면은 그 어머니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짐이 될 것 같아서. 짐이 되고, 예. 그러다가 여러 번 잡혔다가 한 30번 만에 저한테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제 다시 떠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손잡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중국을 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어린 나이, 그렇지. 제가 그때 12살인데 어린 나이고 중국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가자 하고 하니까 제가 따라 나선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어머니 손잡고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 전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 저희가 쭉 걸어가는데 어머니 항상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흩어질 수도 있고 뭐 서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흩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라면서 저한테 말씀을 계속 하신 게 이렇게 전화번호도 적어주면서 우리가 북에서는 더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덧셈, 그렇지. 더하기 표시를 병원 표시죠. 그걸 그려주면서 속보닥에 이렇게 더하기 병원 표시로 생긴
빨간 게 지붕 위에 그런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로 찾아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두만강 건너고 나서 만약에 뭐 공안이 저희를 쫓아가지고 흩어지면은 너가 찾아가야 할 곳은 지붕 위에 빨간 십자가 있는 곳이다. 외웠죠. 무조건 외웠죠. 예, 뭔지 모르겠지만 외웠죠. 예,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도 밤에 저희가 그 중국에 마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마을이 있는데 아무데나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저희 그 십자가를 찾았어요. 오, 진짜로? 네, 네, 어머니랑 같이 마을 찾아보면서 십자가 있는 곳에 결국은 갔어요. 갔더니 중국에 작은 교회 있잖아요. 가정교회 같은 그 교회인데 나와서 진짜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옷도 다 새 거 뭐 주고 밥도 새로 주고 그 집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차려주는 그 식탁 있잖아요. 네. 뭘 주던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식탁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중국 가정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저한테는 그게 처음 보는 잔치상 같은 거였던 거예요. 메뉴가 맞는 거예요. 뭐 고기 반찬도 있고 뭐 메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메뉴들. 예. 북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렇지. 반찬이 없잖아요. 없죠, 예, 김치도 없지. 없잖아요. 예. 저한테는 그게 너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많이 못 먹었어요. 왜? 왜냐면 위가 줄어들어가지고 예, 또 기름지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탈나고 속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먹고. 근데 그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그때는 천국이다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거. 가기 싫다, 북한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 그냥 밥에다가 몇 가지 반찬인데. 그렇죠. 그 당시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음식들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예,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못 먹었잖아. 못 먹었죠. 그러면은 네. 거기서 교회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 전에 중국에서 살았었으니까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연길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또 아는 사람들 만나서 또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아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와서 또 교회도 도와주고 그 중에 이제 탈북 학생들 도와주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거기 가서 어머니와 헤어져서 공부하게 됐어요. 얘기 들었어요. 연길에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도움으로 네, 공부를 맞아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아니고 그 거처가 있어요. 예, 집 같은 거 그냥 구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한 10명 정도 같이 살기도 했었고 또 이동해서 또 한 4명 정도 같이 살기도 했었고 같이 살면서 공부도 배우면서 학교 다녔죠. 예. 거기서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잘해주던가요? 아주 잘하죠. 예, 좋으신 분들이었죠. 되게 인상이 좋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구나. 예. 되게 선한 사람들이었죠. 예, 고마운 사람들. 그렇지. 그럼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학교를 제가 그때 소학교 1학년을 다녔어요. 조선족 학교. 그때는 신분을 당연히 이제 조선족으로 숨기고 한 6개월 다녔죠. 6개월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저희 말고도 다른 그 탈북 친구들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안차가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어떡하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당장 도망쳐야 돼. 그래서 책가방도 못 챙기고 그냥 택시 타고 도망쳤어요. 그게 그 학교를 다니기 마지막이었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 학교에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그 거쳐서 살다가 사실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행운이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는. 그러다 저에게 다른 기회가 한번 찾아온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다른 청년 4명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소학교 2학년 다녔죠. 너무 행복했죠. 그쵸. 제가 북한에서 다니지 못했던 학교를 중국에 와서야 다니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녔어요. 그렇게 한 1년 다녔죠. 그러다가 또 1년을 다녔는데 제가 중국에서 2년째 되는 해였죠. 2002년 4월 26일 제가 학교에서 오후에 수업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고.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를 찾아올 손님 없거든요. 그렇지, 애긴데. 네. 애기고 친척도 없고 학교에 저를 찾아올 손님이라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갔죠. 나갔더니